하나님은 TV입니다. 다 큰 자녀 싸가지 코칭, 왕이 된 자녀 싸가지 코칭 코너입니다. 등교 거부하는 아이들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어느 구독자 요청 때문에 시작을 한 내용이죠. 오늘은 88번째고요. 등교 거부하는 아이, 왜 또 어떻게 해야 될까 5번째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이 문제라면 어떨까로는 4번째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오늘 주제는요, 금지 없이 자라서 그렇다. 금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렇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는 분리 독립을 배우는 그런 공간이죠. 분리 독립을 배운다. 자연계에서 고양이과 동물들의 분리 개별화 과정, 어릴 때는 지극정성으로 키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분리 독립을 하는데, 그때 2가지 기능이 첨부가 되죠. 하나는 자기 보호 기능이고 하나는 사냥 능력이 되죠. 자기 보호와 사냥 기능이 첨부가 돼야 분리 독립을 시키는 건데, 자, 아이들인 경우 그럼 언제부터 분리 독립을 시켜야 되는 거냐? 요즘 아이들의 성장이 워낙 빨라서 중학생만 되어도 이미 생물학적으로 완전한 성체죠.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동물들이 성체가 되면 분리 독립을 시키는 건데, 우리 사람도 인간도 자녀가 성체가 되면 분리 독립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중학생만 되어도 생물학적으로 가입 연령이 되었다, 성체가 되었다는 말은 이미 분리 독립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져서 그때를 사춘기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춘기는 아이가 반항하고 거역하고 대들고 그런 게 사춘기의 개념이 아니라 성체가 되어서 이제는 자신의 어떤 갈 길과 방향을 선정을 했고, 부모는 절대적인 양육, 기본 양육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점이 되었다. 분리 독립을 할 수 있는 가능한 시점이 되었다. 그런 뜻이지, 거역하고 반항하고 그게 당연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즉 성체가 되었다는 말은 분리 독립을 위한 시기다라는 건데, 우리는 어떤 사회화 또는 성인이라는 이 사회화 과정에서 교육과 맞물려 있어서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기, 그때까지를 미성년으로 분류를 하고 있지만, 사실 냉정하게 보면 생물학적으로도 성체고 내적으로도 이미 성체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성체가 되어서 나중에 사회로 나갈 때, 부모를 떠나서 분리 독립을 할 때, 그때 자기 보호 기능과 사냥 기능을 완전히 습득하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그 2가지 기능을 배울 수 있고, 학교 공부를 잘하고 학교에 적응을 잘하면 자기 보호 기능과 사냥 능력, 즉 유능한 주체가 되어서 사회로 나가서 돈 벌고 먹고 살고 또 자기 자아를 함양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가능한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 학교를 안 간다, 학교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한다, 이 말은 도태되거나 포식자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배우지도 않고 익히지도 않는데 능력이 생길 리도 없겠죠. 요즘 청춘들의 어떤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 현상과 무기력 현상을 설명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 학교를 갈 때에는 자기 통제력을 어느 정도 갖춘 아이, 자기 통제력을 갖춘 아이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8살 보통 학교를 들어가는데, 물론 그 이전에 유치원, 어린이집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학교를 들어간다, 학령기에 들어간다는 말은 어느 정도의 자기 통제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가정이 아니라 집단이 되죠. 집단은 개인의 권리보다 집단의 의무나 규율을 우선하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권리는 이처럼 밀려나고 집단의 의무나 어떤 규정이나 규율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학교에 왔을 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기 멋대로 자란 아이, 제 멋대로 자란 아이는 아마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집은 왕국처럼 자기 임의로 할 수 있고, 자기가 무슨 짓을 해도 다 부모가 다 처리해주고, 자기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부모가 응해주는데, 학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못 견디는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자기 통제력이 발달된 아이는 학교 생활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적절한 규정과 규율이 학교를 운영하고 어떤 흐름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오히려 그게 더 편하게 느낄 수도 있고 그런 불편의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기 통제력이 발달된 아이가 학교 생활을 잘 하고 거기에 잘 적응해서 학습을 따라가고 할 때 거기서 그것이 손해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학교 생활을 잘해서 공부 잘해서 손해될 이유는 없죠. 더구나 지금은 어떤 협업이 협력하는 게 더 부각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때 일본의 기업에서는 천재들을 영입하겠다, 탁월한 인재를 영입하겠다 한때 혈안이 되어 있었고 헤드헌터를 가동해서 아주 탁월한 사람을 뽑거나 아니면 뽑아오거나 이런 일들이 많았었는데요. 요즘은요, 지금은 그냥 수능을 치르고 대학을 졸업한 일반 사람들을 그냥 채용하는 현상이 다시금 이렇게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유는요, 천재는 개인적으로 탁월한데 관계적인 면에서 별로 좋지도 않고 협업을 못하더라는 거죠. 일이라는 게 개인의 능력을 통해서 드러나는 일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협업을 해서 시너지를 내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천재는 개인의 능력은 탁월한데 협업을 한다, 시너지를 만들어낸다 이런 부분은 아주 현저하게 떨어지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직하게 하기 싫었던 수능 공부도 해야 되고 대학도 지났던 이 친구들은 개인의 능력은 천재에 비해서 떨어지지만 서로가 협업을 할 때 시너지를 만들어내야 될 때는 오히려 천재 그룹보다 오히려 더 탁월한 더 높은 결과를 산출하더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렇다면 자기 통제력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금지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즉 금지를 통해서 자기 통제력은 올라가는데 금지를 당하지 않으면 자기 통제력은 결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금지의 개념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좋아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유보하기, 지금 참아내거나 또 아니면 다음번호는 미루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보통 강아지 훈련에서는 기다려 어떤 먹잇감을 주면서 좋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기다려 계속 주인이 어떤 시간을 늘려가는 과정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주인이 이제 먹어라고 할 때 그때 아주 황급히 먹는 장면이 나오죠. 또 두 번째는요, 위험한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 금지에 대한 이야기. 보통 강아지 훈련할 때는 안 돼, no라고 딱 끊어주는 거, 금지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그런 면에서 가끔씩 보면 이 맹인 안내견들 그 자기 통제력을 보면 정말 눈물겨울 정도죠. 어떻게 저렇게 훈련이 잘 됐을까? 뭐 어떤 경우에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통제력을 보이죠. 그것은 어릴 때부터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아이도 마찬가지겠죠. 집에서 그래서 제멋대로 자란 아이는 자기 통제력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흔히 부모 유형을 얘기할 때 민주적 부모, 권위적 부모, 허용적 부모, 과잉적 부모 네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는 압도적으로 많은 부모가 허용적 부모와 과잉적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허용하고 받아주고 과잉적으로 베풀어주는 이 집은 그래서 금지가 없는 이런 집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부모가 대체로 허용적, 과잉적이라면 아이들은 어떤 성장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금지를 당하는 경험이 없다고 봐야 되죠. 금지를 당하지 않으니 자기 통제력이 형성이 안 되고 자기 통제력이 형성 안 되니 통제력을 요구하는 학교에서 적응할 수도 없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활하고 그래서 학교에 안 가거나 조퇴를 해버리거나 학교 안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행복도를 측정할 때 권위적 부모 아래 자란 자녀의 행복도는 허용적 부모와 과잉적 부모 아래 자란 자녀의 행복도보다 월등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유보, 지연, 금지를 당했기 때문이죠.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권위적 부모란 예수는 별로 없고 노만 있는 부모를 흔히 지칭을 하는 건데 한국의 부모 유형 중에는 허용적 부모와 과잉적 부모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권위적 부모는 어릴 때부터 노가 많고 예스가 별로 없었던 그래서 금지를 더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른이 되었을 때 자기 통제력도 잘 발달되어 있고 금지를 통해서 유보되었거나 혹은 지연되었거나 하지 못했던 그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행복도는 월등하게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니 학교는 가기 싫다고 안 갈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학교를 통하지 않고 인생 준비를 한다, 분리 독립을 할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물론 제도화된 교육, 학교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면 물론 오케이겠지만 어떤 학교를 통하지, 그것도 또 하나의 학교라고 볼 때 학교를 통하지 않고 인생의 독립을 위한 작업, 분리 독립을 위한 자기 보호 기능과 사냥 기능을 갖추게 한다. 이것은 성립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학교가 아니라면, 제도화된 교육이 아니라면 다른 방식으로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아도 된다, 하기 싫으면 가지 마라, 학교 가기 싫으면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